우리 채널에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게 뭐 제가 그 답변도 더 달긴 달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너무 깊고 그다음에 많은 프랙티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또 한글로 논문을 쓰느냐, 영어로 논문을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접근 방향이 다르고 최근에 그 한국에서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 논문 쓰는 그 형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내용이 조금 분류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그 딥한 내용의 그 어떤 형식을 따르는가는 조금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강좌를 좀 열어가지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영어 논문이든 뭐 한글 논문이든 논문 자체에 대한 부분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이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쓸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건가, 내 주제가 뭔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지금 요즘 이제 뭐 많이 하는 것 중에 제가 지금 요즘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가지고 before and after에 어떤 식으로 이 경제 구조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 힘든 거를 어떻게 논문으로 써야 될까요? 이런 게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흥미있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가설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졌다 라는 가설이 생기면 이 가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귀무가설이라 그래서 부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지 않았다, 혹은 코로나 이후로 가난은 큰 변동이 없다, 이 가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무가설을 부정함으로 해서 우리가 내 가설이 맞다라는 식으로 논문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 코로나 이후에 가난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니까 뭐 신문 이런 데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핫한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에 서론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주제를 잡고 이 주제에 대한 중요성을 서론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도 많을 거고,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되면 그 이전에도 많은 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H1N1, 뭐 조류독감, 뭐 아까 말했던 H1N1 같은 경우도 돼지 인플루엔자, 뭐 등등의 굉장히 많은 형태의 그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 때문에 보드를 클로즈해야 되느냐, 전체적으로 세계가 뭐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망가지는 것들을 스탑을 해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그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이 주제에서 어디로 여러분들이 이걸 연결시켜야 되냐면 가난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버티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시킬 때 경제적인 이슈로도 갈 수 있고, 파버티에 사는 하우징에 대한 이슈, 하우징 퀄리티, 뭐 돈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직장을 잃어버리느냐 안 잃어버리느냐, 교통비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 등등의 다양한 이슈로 엮어가거든요. 그걸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내용들을 다시 재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 같은 경우에도 중요성에 대한 인트로덕션이죠. 근데 리터러처 리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걸 갖다 누구는 무슨 연구를 했다가 아니라 주제를 맞춰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파버티의 다양한 이슈들이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재조정을 하셔가지고 리터러처 리뷰를 쭉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논문 누가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은 영어 논문에서는 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아가지고 그 주제에 맞게끔 리터러처들을 정리를 하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성도 오케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봤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실제 제가 가진 가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명하기 위한 게 방법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량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정성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주제에 맞는 걸로 맞추셔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든 서베이를 하시든 세컨더리 데이터를 가져오시든 뭐 다른 모형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방법론을 기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의 기술이라는 것을 세 번째 보통 이제 메소로지로 혹은 메서드로 해가지고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이런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설명 쭉 하시고 함의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사회과학 분야니까 정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이게 어떤 함의를 가지느냐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결론을 맺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연구,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는 한계점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 연구가 맞는 게 틀리기 전까지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100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가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또 혹은 가진 그 방법론과 방법론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방법론과 그다음에 모은 수집된 자료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계점을 반드시 명확하게 쓰시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 이런 거 반드시 쓰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 끝나고 나면 반드시 리뷰어들 감사 인사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액날리지먼에 반드시 어나니머스 리뷰어들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드리는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게 그 논문을 쓰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제가 서론, 그 다음에 그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메소로지, 결과 해석, 그 다음에 결론, 함의점과 함께 결론, 그 다음에 반드시 리미테이션에 대한 것, 이렇게 논문 쓰는 법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액날리지먼에서 반드시 어나니머스 리뷰어들에 대한 감사 인사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좋은 곳에서 여러분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